아, 이제 뭐 덕분에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네. 사업 잘 됩니까? 스타트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화, 시사 앞으로 이 우리 방송 우리 방송 잘 관심을 나가고. 가진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스타트니까 스타트를 잘 하니까 잘해 봅시다. 토요일. 네. 지금 문재인 안 그래도 대통령 코로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체로 잘한다고 엄청- 보면 되겠죠? 엄청 뭐 많이 뽑아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볼 실망? 때는 뭐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는 하면 아니라도 상당히 지금, 그렇지. 그럼 실망.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주택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가지고 이 뭐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뭐 3억짜리, 5억짜리 하던 게 뭐 15, 그 다음에 10억짜리. 또 누가 돈 벌었네. 그렇지, 번 사람이 있지. 지금은 그 상위 5%가 벌었다잖아. 상위 5%. 지금 문제가 나오니까 네. 좀 뜯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공무원이나 장차관들 집 두세 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요. 크게 제가 볼 안 때는 들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일이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실패를 했다, 뭐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되고 있는 것 중에 문재인도 역시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50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사람들이 지금 좀 열받아 토하고 열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름폭이 한 정권 5년 예를 들어서 내에 너무 뭐 금액이 자 1억 하다가 2억 올라가면 그것도 10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3억 하다가 6억 올라가도 100% 오른 거예요. 이게 노무현 자, 때도 10억 하다가 이랬는데 20억 올라가도 아 그래요. 100% 오른 노무현 거예요. 때도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때 그러고 이번 그러고 중간에도 한 번 더 그랬어요. 근데 늘 반복되는 건데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반복되는 거죠. 아니,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좀 창의적으로 해결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한테 사람들이 믿었다가 똑같이 자, 그 전 정권, 저 전 정권 다 100% 올랐어요. 자, 5천만 원이 1억 올라갔고, 1억이 2억 올라갔고, 2억이 3억, 4억 대고 100%예요. 자, 5억이 10억 올라갔어요. 10억이 20억 올라갔어요. 그것도 100%예요. 그러면 누가 최고 많이 올렸나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똑같이 물가 안 오른 게 있어요? 주택만 올랐나요? 아니지. 다 올랐는데? 근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보면은 돈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2억 벌 수는 있는데 5억 갖고 10억을 못 번다 이 말이에요. 네, 10억짜리 문제는 어떻게 살 거냐고. 물가가 올랐 그 중에 주택도 올랐다 똑같은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느냐? 여기 나는 없고 저쪽만 많으니까 욕을 하는 거지. 나도 돈 벌고 지도 돈 벌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아니, 다 올랐으면 그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나라 경제가 거들난 건데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제가 보기에 이래요. 보세요. 다른 물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쪽에서 지금 좀 비싸다 그러면 물건이 이동을 하고 무역을 하고 금방 가격 조절이 돼요. 이거는 내구재 중에서도 이거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이미 시작하면 1년에서 3년 걸리는 거지. 이게 집을 뭐 뚝딱 짓나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성격을 담당자들은 알아야 될 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으려면 3년 걸리면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놔놓고. 평소에 장기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미리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정권 5년 중에서 3년 지나갔는데 하나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음 정권에서 그럼 집 나오겠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정책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 대통령이 잘못한 게 다른 거는 대부분 이 일이 터지면은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해결점을 갖고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이제 제시를 하면서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IMF만 해도 닥친 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서 이렇게 극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 보고하세요 그럴 정도면 미리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좀 나게끔 돼서 이거를 좀 가시화를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가시화 해놓고 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내버렸어요. 내버리니까 이 문제는 낙제입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전번 노무현 때도
세금 때리면 돼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 근데 그때 실패에 대한 연구도 안 했고 대책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이유. 그때 나는 머릿속에 있는데 이 정부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왜냐면 이번에도 종부세, 양도세, 또 무슨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뭐 다 올린. 그거는 기본에 있는 거고 이번에 6%를 올린 거. 그렇지. 종합소득세 뭐. 그거 정부세고. 그거 저번에 만든 거고. 그거 노무현 때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죠? 양도소득세. 그거를 이제 높이 올린다는 건데 제 보기에는 이래요. 그러면 그 세금을 하면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서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자면 이 세금이 액수가 해봐야 6%라면은 10억에 1%가 10%면은 1억이죠. 10억에 10%면 1억이죠. 1%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0.6%면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600만 원 세금을 올 연말에 나간다. 그것도 뭐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나간다. 그럼 경우에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600만 원 때문에 안 팔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600만 원 내고도 팔자 하거나 안 판다. 뭐 1000만 원을 세금 내라고 해도 그냥 안 판다. 하지. 600만 원 때문에 팔고 안 팔고 세금 정책이 안 먹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정책이 안 먹히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참. 아니 지금 답이 꼭 있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실패입니다, 내가 볼 때. 아니 나는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주택도 어차피 이 경제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차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집은. 그러면 수요 공급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앞으로 수요라는 건 사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자, 지금 현재 공급은 공급은 집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제공을 할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겠다라는 제공하는 주택, 그러니까 내놓는 시장 있는 거 하면은 새로운 집이 나와야 되는데 되냐고요. 자, 그러면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내가 그렇죠. 지금 매물. 기존에 살고 있는 지어진 집들이 매물로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나올 거냐. 그렇지. 자, 나오네. 두 번째, 신기로 집을 얼마나 지어서 줄 거냐. 예. 그럼 그 문제인데 지금 사실 세금 정책으로 가버리면 기존에 있던 집이 나오는 거를 딱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집이 1000만 호가 있다 치면 1000만 호의 매물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뭐 물론 그 정확하진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리 되는 거예요. 1000만 호 중에서 실제 매물화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300만 호라 치면 그게 300만 호가 매물로 왔다 갔다 하던 거가 세금 때문에 한 100만 호로 줄어버려요. 자, 거기서 이미 그러니까 100만 호 줄어버리고 나머지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급해 지어봐야 1년에 100만 호 공급 못 합니다. 그러면 이 200만 호를 실질적으로 줄여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는 이 세금 정책은 아까 작가님 말씀한 대로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기존에 있는 집이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 신규 공급을 많이 해줄 거냐. 여기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 자, 이 말이 보세요. 일단 노무현 때 잘못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를 하면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집값이 내릴 거다. 그러면은 수요자가 줄어서도 줄면은 내려갈 거다라고 수요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도 같이 줍니다. 공급자가 더 빨리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버린 거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장기적으로라도 3년 후에라도 잡으려면 일단 올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꺾이고 좀 줄고 해서 3년 후에라도 효과가 보려면 올해부터라도 10년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뭐 상한가라든지 뭐 만든 그 제도들이 다 또 그 대출 규제라든지 이 개개인의 개개 정책들은 다 집값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올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는 내려가기를 바라는데 각각의 행동들은 올라가게끔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 선생님이 10억에서 5억, 15억 올라서 5억 벌고 하는 것을 투덜투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차액을 하는 건데 차액을 먹고 나는 돈 없는데 국민 중에 집 없는 사람이 30%에서 5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 공급을 한다는 말은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짓는 것은 정상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정부가 저는 보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300만 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서 내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부자들이 5억 10억 벌었다고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정부가 돈을 들여서 1년에 30만 호씩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1, 2, 3로 가면서 은행의 대출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겸해서 올라가야지 기본 수요 공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급이 된 그 집을 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돼요. 공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땅을 GTL 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묶어놨죠. 계속 뭐 묶어놓으면은 그 마치 뭐 환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시민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 과장되게 지금 묶어놓은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산밖에 안 보이는데 전신에 뭐 그린벨트다 뭐다 해가지고 다 묶어놓고 앉아가지고 지금 70%가 뭐 소위 말해서 산이고 무슨 녹지지대인데 여기에서 그걸 다 묶어놓고 사람들한테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열심히 10년 20년 일해도 집도 한 채 못 차게 만들어놓고 무슨 놈의 정책을 개판 5분 전 이따위로 하고 앉아있는지 참. 그거야 개인이 돈 벌어서 집 사는 거죠. 뭐 정부가 집 사줍니까? 집 사주는 게 아니라도 집값을 갖다가 5억 하던 걸 3억 2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아껴서 뭐 살다가 집은 살 수 있지만은 3억 하던 게 6억 들어가고 6억 하던 12억 되고 12억짜리가 24억 되고 지금 뭐 부산에 가 있는 집을 사야 된다고. 주택금융공사만 해도 지금 제 일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하고 뭐 모기지 그 연금 내는 것밖에 안 하고 있는데 주택 그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방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오히려 각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택 자금을 뭐 집 사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왜 자금을 그걸 또 묶어요. 그것이 돌아서 주택을 짓게 만드는 거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종부세가 틀린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속에는 그 지은 땅하고 집하고 합쳐서 10억이 넘어가면은 그 특별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게 종부세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가족들을 다 합산을 시킨 거예요. 가족이 각각 아파트를 작은 건 큰 건 갖고 있으면 합산을 했던 것을 위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족 합산을 이제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각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만 하니까 두세 채가 나오고 옛날처럼 가족으로 하면 10채도 나오고 20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받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정책들이 보면은 집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사고 사람들이 막 분가를 해가지고 쪼개지면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자, 집값 오르니까 누구라도 집을 쪼개가지고 집을 사면은 돈이 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가족으로 뭉쳐서 살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줘버리고 사실은 집이 세 채 필요할 거가 한 채만 있으면 돼요.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쪼개서 살면은 혜택을 많이 주도록 정책 방향을 하냐 이거지. 세제 혜택도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그거는 잘못됐다. 사람들이 대가족으로 뭉쳐서 살면 거기에 대한 주택도 인센티브도 주고 뭔가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획기적인 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한 가족이 살고 집이 안 늘어나는 방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지금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부모와 같이 안 살려고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얻어 나오고 또 결혼해서 새로 이제 새 가족이 이제 산생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옛날에는 한 가족을 뭐 5인에서 7인 봤는데 지금은 3인, 2인으로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 정책적으로 나는 조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택을 투기로 보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주택 속에 땅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파트 20평 지면은 10평에 20분의 1로 줄는 겁니다. 대신 집이라는 것은 돈을 들이면 나라에서나 뭐 건설사나 돈을 들인 만큼 주택 수가 늘어나는 생산품이에요. 토지만 않는 것,
있는 것과 토지를 기반으로 한 아파트를 짓는 거는 달라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좀 세게 해도 되지만은 주택에 대해서 투기라고 해서 저렇게 몰고 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내놓으면 팔리고 10평짜리가 20평 가고 20평짜리가 30평 가고 또 살던 사람이 내놓고 해야 주택이 팔고 사고 하는데 이 물동량이 교환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면 세금, 등록세, 무슨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물량을 내놓으면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세금만으로 가지고 이걸 조절하려니까 이 상황에서는 물량이 아직 변동이 안 되는 단기 상황에서는 현재 것이 맞지만 그거를 장기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로 보지 말고 세금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그래야 거래세나 거래가 되는 거래세 관련되는 거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아니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에서 거두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 주택 연계도 안 돼 있고.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용하도록 정확하게 법적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싼 집을 공급해주고 그린벨트에도 공급을 해주고 대신에 예를 들어 정부가 자산으로 잡아서 장기 임대로 하고 돌리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집 가지고는 이거 뭐 별 돈 안 되겠구나. 두채 특히나 이제 두 채 이상 가지는 거는 이거는 죄악이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갖더라도 임대만 잘 돌아가면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뭐 지금 사실은 인생 사이 자체가 다 임대를 사는 건데 사람들이 왜 자꾸만 자기 주택을 자꾸 소유하려고 좋은 집. 하는지 그것도 뭐 모르겠고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건데 뭐 그 정도 알고 뭐 오늘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긴 한데 이제 앞으로 좀 정책을 좀 잘해봅시다 좀. 진짜 이거 지혜를 만들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예, 예.